자, 이번 시간에는 등록 절차하고 결격 사유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록 절차를 보면 법이 요구하는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먼저 갖춰야 돼요. 등록 기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등록 신청을 해요. 등록 신청을 어디다 하느냐? 바로 등록관청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1번에 보면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인중개사 아니면 법인 형태로 등록 신청할 수밖에 없다. 근데 거기 중요한 게 뭐냐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소공은 빠져요. 이 말은 소공은 등록 신청 못하게 합니다. 소공이면서 등록 신청을 못하는 거예요. 소공이면서 개공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외. 그러니까 부동산 두 곳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소공인 채 자기가 개공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그거에 제외요. 그다음에 가로 2번에 가보시면 등록관청이 나오죠. 등록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요. 여기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실 있는 곳이 기준이에요. 사는 곳 말고 사무실이 만약에 동작구에 있다. 사무실을 동작구에 내려고 합니다. 그럼 동작구청장이 등록관청. 구가 있을 때는 무조건 구청장입니다. 구가 없을 때만 시장이 돼요. 과천에 사무실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천시장. 과천은 구가 없으니까. 만약에 제주도 서귀포시에 사무실 내려고 합니다. 서귀포시장.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등록관청은 심사를 해요. 심사하는 게 등록 기준을 갖추었느냐 이거 따져보죠. 그 다음에 혹시 전과 있냐 이거 따져보죠. 그래서 등록 기준을 갖췄고 전과 없으면 패스. 그럼 요거 등록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청자한테 등록됐다고 알려주는 거지. 이걸 뭐라고 그래요? 등록의 통지 이렇게. 이 네모 2번에 보면 등록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 등록의 통지는 7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고 관청에서 7일. 그 다음에 서면 통지하게 돼 있고 행정관청에서는 행정을 서면으로 다 합니다. 말로 안 해요. 7일 내 서면 통지 이렇게. 그러면 자 네모 3번 신청했던 사람은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에 들어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보증 설정 이렇게. 네모 3번 보험에 들 것 이렇게. 보통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액수가 또 있습니다. 액수가 있는데 보증 설정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이게 보증 설정해서 그 보험 증서 아니면 공제 증서 가지고 등록관청에 제출해서 신고합니다. 보험에 들었어요라고 신고하면 드디어 뭐예요? 등록증 교부. 그럼 이 등록증을 사무실에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일을 하게 됩니다. 등록 절차입니다. 업무 개시.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 네모 3번에 보증 설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로 2번 보면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자가 보증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서 이걸 확인하고서 등록증을 갖다가 어떻게 줘라? 지체 없이 줘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네모 4번 가면 등록증을 갖다가 교부하게 되는데 등록증을 교부하고서 우리 등록관청은 업무 개시입니다. 다만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될 게 있긴 있어요. 그게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는 거죠. 인장 등록. 언제까지 합니까? 업무 개시 전. 그리고 등록관청은 어디에 통보합니까? 협회에다가 명단을 통보합니다. 매달 통보. 다음 달 10일까지가 매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업무 개시. 이게 등록 절차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예요.
여기서 이제 잠깐 하나만 확인하고 가요. 등록 절차 요렇게 되는 것 중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은 언제부터냐 이 말이지. 신청하자마자 개국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등록이 됐을 때부터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시점은 여기.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되고 나서 하는 것도 있죠. 보험에 들거나 인장 등록은 등록된 이후에 하는 것들입니다. 됐어요. 자, 이번에는 테마 6번 결격 사유를 보도록 합니다. 결격 사유는 중개업 시장에서 일을 못하게 하는 사유인데 총 몇 가지냐면 12가지예요. 12가지인데 여기에 들어가면 사무실 취직도 안 되고 중개사무실, 그 다음에 창업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들어가면 여기 해당 사항이 있으면 처음에 이제 중개사무실 취직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는 멀쩡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일하다가 중간에 결격자가 됐어요. 그러면 요 취직해서 일했던 사람은 해고 사유가 되고요. 처음에 창업하고 오픈할 때는 문제 없었어요. 근데 일하다가 결격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등록 잘립니다. 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격 사유는 일체 중개업 시장에서 일을 못하게 하는 사유. 그래서 이거 손님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손님 보호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거. 12가지지만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제가 5가지로 설명드려 볼 텐데, 첫 번째가 제한 능력자. 이 제한 능력자는 나이 가지고 따지죠. 만으로 따져가지고 19세 안 된 사람, 19세 미만. 우리 법에서는 전부 다 만 나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격자고요. 그 다음에 피한정 우연인과 피성년 우연인은 판사가 이거 만들어주는 건데요. 피한정 우연인과 피성년 우연인은 판단 능력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후견인은 누가 뒤에서 돌보는 사람은 후견인, 돌봄을 당하는 사람이 피후견인 이렇게 돼요. 피성년 후견인도 있어요. 돌봄을 당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정도 차이여서 피한정 우연인, 피성년 후견인은 피한정 후견은 판단 능력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피성년 후견인은 없어요. 정도가 좀 심한 거죠. 치매 노인부하고 많이 관련돼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결정해 준다고요? 판사, 법원의 판사가.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그러면 결격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모 2번에 보면 파산자는 빚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못 갚겠다고 손 들어버려. 나 못 갚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 심사에서 파산 선고를 때려주면 이것도 판사가 해요. 파산자가 돼서 안 갚아도 돼요. 어떤 측면에서는 좋죠. 근데 파산 선고 받았다 그러면 빚을 안 갚아도 좋은데 안 갚게 됐으니까 좋은데 불이익한 것도 되게 많아요. 그 경제적인 무능력자가 돼서 가질 수 있는 직업이 거의 없어요. 그걸 감수하고 빚을 안 갚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도 판사가 만들어주는데 결격자입니다. 빚 못 갚겠다고 아이고 나 못 갚겠어 손 들었을 때 판사가 선고를 딱 때려주면 인정해주면 파산자. 중개업시장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결격자. 형벌입니다. 형벌. 이게 이제 형사처벌을 받는 건데 우리 법원이 이제 죄를 지었을 때 형사처벌을 받는데 무거운 벌을 받았을 때 결격자가 돼요. 금고, 징역 뭐 이런 거. 무거운 벌은 뭐가 있는가? 깜빵 가는 거, 징역, 그 다음에 금고. 금고도 깜빵 가는데 이런 것들이 무거운 벌입니다. 사형 뭔지 아실 거. 그래서 무거운 벌. 금고 이상의 무거운 벌을 받았을 때 결격자. 금고도 깜빵 가요. 징역은 일을 막 시키고 죽도록. 금고는 일을 시키지는 않고. 그래서 금고형이 좀 가볍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1번에 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종료. 그러니까 여기서 금고 이상의 무거운 형벌 요것을 판사가 선고를 해줘야 돼요. 선고가 여기도 판사 또 등장하죠. 판사가 선고를 해야지만
죄인으로 확정되고 결격자가 됩니다. 이게 선고. 판사가 선고하는 게 얘기합니다. 그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러니까 선고 있었죠? 징역 1년 이렇게, 아니, 징역 7년 이렇게. 예, 그러면 7년 이렇게 감방에서 7년 동안 있어야 돼요. 근데 7년 다 채웠어. 이걸 집행 종료라고 그래요. 그럼 집행 종료가 되면 다 살았기 때문에 이제 석방이 되는데, 그때부터 3년 더 결격자가 된다는 뜻이고, 요게 제일 마지막 중에 보면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이렇게 나오죠. 7년 중에 5년쯤 살았는데 자 내보내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냐, 요 2년 남은 거 있잖아요. 요걸 없애준다고요. 요걸 집행 면제. 그럼 이거 없어졌어요. 이걸 5년 살았는데 이거 2년 남은 거 없애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다 산 거예요. 집행 면제 받아서. 그래서 이때는 또요 3년만 지나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거는 7년을 다 살고 나오고 3년 더. 밑에 건 7년 중에서 2년 없어지고 5년. 이 집행 면제가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특별 사면이요. 대통령이 나머지 형기를 없애주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한 거예요. 특별 사면. 같은 말. 그러면 3년만 더 결격자가 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그걸 써놨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가보시면 가로 2번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고를 했는데 지금 깜빵에 가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깜빵 가는 거잖아요. 요게 그런데 선고해놓고 깜빵 가는 것을 미뤄둔 경우가 있어요. 선고를 하고 그걸 집행유예라고 그래요. 요거 집행이거든요. 요게 노란 게 집행을 미뤄놨다. 선고를 하고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고 이 사람은 결격자가 되는데 집행만 깜빵 가는 것만 미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몇 년? 2년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판사가 징역 1년을 갖다가 선고한 거예요. 근데 깜빵 가는 것은 2년 동안 참지 안 보내고 2년을 잘 보내면 어떻게 돼? 깜빵 안 보내고 끝낼 수 있다. 새 사람 대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집행유예지. 선고는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격자인데 얼마 동안요?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자입니다. 그게 하는 것이 가로 2번이에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가면 형벌 중에서 원래 이제 금고 이상의 무거운 벌을 받아야 결격자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원래. 근데 벌금 정도지만 가볍죠. 상대적으로 벌금이. 근데 300만 원 이상이고 그 다음에 중개사법에 걸려들어서 벌금 물었을 때는 요럴 때는 벌금 선고 받은 때부터 3년 동안은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3년 붙어요. 요게 가로 3번. 그러니까 원래 벌금 갖고는 결격자가 안 되지만 중개사법 위반이고 액수가 300 이상이고 벌금입니다. 그러면 3년간 어떻게 돼요? 결격자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네모 4번에 보면 이제 행정처분. 여기는 이제 여기도 판사가 개입한 거예요. 이것도 형벌도.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분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격 취소란 얘기가 나오죠. 가로 1번에. 그러면 자격 박탈당한 건데 3년간 결격자예요. 자격증 빌려주거나 그러면 자격 취소거든요. 가로 2번에 보면 자격 정지가 나와요. 자격 정지를 먹으면 정지 먹은 기간 동안 결격자예요. 자격증이 3개월 그러면 3개월간 일 못해요. 가로 3번에 보면 등록 취소 얘기가 나와요. 이건 부동산 상임이 법을 어겨서 등록 취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년 동안 또 이것도 일 못해요. 등록 잘리면. 가로 4번에 보면 영업정지 나오죠. 이것도 부동산 상임이 업무정지요. 그러면 정지 먹은 기간 동안 일 못해. 업무정지 6개월 그러면 원래 6개월까지 가능하죠. 6개월간은 문을 닫아놔야 돼. 그래서 관청 공무원이 업무정지나 등록 취소 때리거나 자격 취소나 자격정지 매겼을 때 결격자가 되는 것이 이거예요. 네모 4번. 그러니까 공무원이 때리는 게 네모 4번이에요. 그 다음에 네모 5번은 이런 겁니다. 네모 5번은
가만히 보면 여기 A라는 법인이 있어요. 중개법인이죠. B라는 임원이 있어요. 이 법인의 높은 사람을 임원, 사원 이렇게 불러요. 요 사람이 결격자예요. 파산 선고 받거나 한 명이라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중개법인한테 영향을 줘서 여기도 결격자로 삼아요. 이 법인은 껍데기예요. 우리가 이제 법인을 만드는 이유는 이걸 이용해서 활용해 가지고 요 높은 사람들이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만약에 임원 사원이 결격자예요, 한 명이라도. 그러면 불똥이 튀어요. 누구까지 결격자다? 중개법인까지 결격자입니다. 그게 뭐예요? 5번? 네모 5번. 자, 이렇게 해서 결격사유까지 봤습니다.